예, 당연히 뭐 미국과 관련된 얘기가 되겠죠. 오늘 수급 포인트는 그 일관성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호재가 됐던 거죠. 일단 큰 불확실성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옐런 연준 의장의 첫 발언, 무슨 얘기가 나올까 관망세를 보였던 이유, 또 조금 불안했던 이유가 그동안 어떤 해왔던 것, 그리고 또 그동안 언급했던 여러 가지 연준 의사들이 언급했던 것과 뭔가 다른 무언가가 나올까 봐 두려웠던 거죠. 하지만 옐런 의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미국 경기의 어떤 회복을 믿고 있고, 지난번에 이제 또 와장창 한 번, 두 번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도 일시적으로 보고 있죠. 해서 회복을 믿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테이퍼링은 계속 진행돼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당연히 또 금리는 당분간 고정이다. 그동안의 연준의 어떤 생각, 그러니까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해왔던 것, 또 생각, 그것과 별반 다름이 없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이게 어떤 연준 정책의 수장은 바뀌었지만은 그 정책에 있어서 어떤 일관성을 보였기 때문에 그게 바로 호재가 됐던 겁니다. 근데 항상 이제 호재가 있으면은 또 나름 또 악재도 있지 않습니까? 항상 뒤집어 볼 필요가 있는데, 물론 이번에 일관성도 보였고, 시장에서 예측했던 것과 비슷하게 나왔고, 예측 가능한 발언을 했다는 점은 좀 긍정적이죠. 하지만 그게 테이퍼링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연준 의사도 얘기들 또 다른 쪽에 나오는 것 보니까 더 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특히나 3월 FOMC 회의에서부터는 이제 매파 인사들의 자리가 더 많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볼 일이 되겠고요. 또 하나의 또 이제 반대로 또 호재라 그러면은, 이번에 옐런 의장 같은 지난번은 안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신흥국에 대해서도 약간의 언급이 있었죠. 워낙에 좀 심했으니까 최소한 이제 어떤 모니터링 정도는 하겠다. 또 뭐 어떤 특별한 일이 생기면은 대응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 FOMC 회의에서는 전혀 언급도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와는 좀 다른 어떤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죠. 역시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문제가 심했던 신흥국 통화들이 좀 안정 국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글쎄 안정이라기보다는 진정 국면 정도, 뭐 그 정도만 해도 어디겠습니까? 덕분에 또 어제 특히 리라와 같은 경우도 또 이제 이렇게 하락하는 좀 안정 국면에 들어가는 모습들은 좋았죠. 하지만 또 이걸 또 약간 또 다른 고민이 있는데, 약간의 또 악재라 그러면은 이게 있죠. 그동안 우리 증시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1950포인트는 잘 지켜줬거든요. 아슬아슬했지만 잘 지켜줬습니다. 근데 그걸 한 방에 깼던 게 뭐냐면 바로 신흥국 통화 불안이었죠. 아르헨티나의 페소화가 급등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깨버렸거든요. 해서 박스권이 내려왔는데, 당연히 이제 신흥국 쪽이 조금 진정이 돼가니까 시장의 반등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흥국 통화 불안이 없어지는 그 1950포인트까지 예를 들어서 시장을 올렸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우리 지수를 추가적으로 올릴 만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이거는 다시 원점에서 생각해 봐야 될 여전한 고민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의 불확실성이 해소는 됐지만 결국에 근본적인 사항은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정말 시장을 강하게 이끌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여전히 부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또 수급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양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도 뭐 뚜렷한 특징이 없는 장이죠. 예, 그렇죠. 어저께 보시면 이제 뭐 종가로 보셨을 때는 살짝 외국인의 매도였죠. 하지만 대부분의 그 외국인 매수를 이끌었던 게 온리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 쪽에 10만 주가 들어왔죠. 그걸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다 팔았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는 그랬었고 오늘도 매수를 하고 있지만, 해서 그 특수성에 대해서 오늘도 연속적으로 나올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외국인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뭐 운수 장비, 서비스 건설, 화학 쪽에 매도고, 전기전자 매수가 잡혀있죠. 반면에 전기전자, 철강 쪽에 매수가 들어오는데 어제와 조금 비슷한 흐름. 기관들 같은 경우는 뭐 어떤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유통, 통신, 철강 쪽에 매도가 나오고, 금융, 서비스, 운수 장비 쪽에 매수가 들어오는데요. 매수 종목을 보더라도 어제와 조금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SK 하이닉스도 보이고, 뭐 KB금융 외국인 매수 보이지만 삼성전자가 오늘도 잡혀 있습니다.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그 특수성이 조금 더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기관들 보시면은 뭐 한국전력도 있고, 또 LG전자 뭐 등등, 삼성, OCI 등등이 있지만은 삼성전자도 물론 끼어 있습니다만은 낙폭 과대주에 대한 어떤 매수가 좀 들어온다는 것. 그다음에 외국인들은 어제하고 비슷하게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가 조금 몰린다는 것. 자, 그런 부분들은 아직도 우리 수급에 있어서 더 풀어야 될 점이 아직도 많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반적인 전략에 있어서도 큰 변화는 없겠죠? 어떻습니까? 예, 전략에 대해서 어떤 큰 변화를 주긴 어렵겠죠. 우선 중요한 것은 아마 그 단기적으로 보면은 뭐 코스닥이든 거래소든 실험을 할 겁니다. 실험을 하겠지만 우리가 중장기적인 큰 흐름을 놓고 볼 때 과연 2011년부터 이어져 왔던 저 박스권이 변했던가?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그게 중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이제 박스권이었던 흐름이 변했다 그러면 우리가 변화를 줘야 되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중요한 것은 변화가 오려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제가 지수 포인트를 1960포인트를 회복해야 그다음에 우리가 추세를 논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 부분 신흥국 때문에 망가졌던 부분이 회복되고 나서 거기서부터 더 올려줘야 의미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특히나 이제 수급적으로 중요한 것은 외국인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지를 관찰해야 되겠죠. 어제처럼 일정 종목 한 종목 정도에 일정이 밀고 들어와서 올리는 것은 의미가 없죠. 지난번에 9월부터 해서 8, 9월부터 해서 우리 증시가 강하게 슈팅했던 것은 바로 외국인의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였습니다. 자, 그런 강한 매수가 있는가? 물론 오늘은 없습니다. 200억 정도의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거든요. 자, 이 부분에 분명히 변화가 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 전까지는 어쩔 수가 없죠. 뭐 개별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는 여전할 것 같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거래소 대형주 같은 경우는 낙폭이 컸던 종목군들 추세가 아니라 그냥 중기적인 단기적인 어떤 대응만 할 수 있는 장이 아닌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수로 놓고 볼 때 1950 최소 50포인트는 회복을 해야 되고 특히나 수급이 외국인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아마 우리 장의 어떤 추세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